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 윤성입니다. 테슬라 FSD가 한국에 상륙을 한 뒤로 정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 후폭풍들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는 이 자율주행을 총괄하고 있던 송창현 대표를 날려버렸고, 언론은 현대차 뭐하고 있냐 도대체, 현대차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길래 지금 테슬라가 우리나라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 먼저 하고 있는데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일단 모델 S를 일단 바로 샀죠.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풀렸던 게 14.1 버전이었고요. 14.2 버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버전 업데이트 되고 나서도 지금 계속해서 바로 집 앞에 편의점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FSD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FSD를 타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자율주행 시대 이 로보택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한국 회사들은 다 뭘 하고 있느냐. 나름대로 제가 자율주행에는 관심이 많아서 중국 가서도 많이 타보고요. 그리고 한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들 차량들도 꽤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 지금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한 편 촬영하게 됐네요. 자,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지금 현재 이 레벨 2 상황, 운전자가 감독을 해줘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대단한 건 맞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대단할 수 있는지부터 한 번 더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리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왔죠. 테슬라가 정말 무서운 건, 얘네가 차를 팔기 시작한 게 10년 전인데 그 10년 전부터도 얘네는 이 도로에서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아서 이 10년 동안 모은 데이터가 지금까지 쌓여가지고 지금의 그 엔드투엔드 방식의 자율주행을 구현을 한 거다. 도대체 이 10년 동안 쌓인 그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타면서 이 쌓아준 이 데이터를 뭘로 따라잡을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현대차는 지금 당장 도로에 이 운전 데이터를, 이 도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 어떤 차 한 대도 돌아다니는 차가 없는데, 테슬라는 그걸 지금 10년 전부터 해왔다라는 거고, 그게 정말 무서운 거다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항상 드려왔는데,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대략적으로 전 세계에 테슬라 차량이 한 400만 대 정도 굴러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버전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테슬라들은 FSD를 작동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풀셀프 드라이빙이 작동이 안 되는데도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테슬라들은 섀도우 모드로 자기 혼자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모델 Y 주니퍼 타시고 뭐 하시는 분들, 지금 FSD 자율주행이 안 되지만 차는 섀도우 모드로 안에서 이 상황엔 이렇게 가야지, 이 상황엔 이렇게 가야지 라는 거를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FSD 차량들이 실제로 디스플레이에 보면은 계산하면서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섀도우 모드로 뒤에서 계속 계산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계산을 하다가 어떤 순간에 데이터를 포착한다? 나는 여기 고속도로고 여기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2차로로 가야지 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1차로로 들어간다던가, FSD는 섀도우 모드로 나는 저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유턴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앞에 차가 없으니까 그냥 점선이 나오자마자 바로 유턴을 해버린다던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자기가 계산하고 있었던 것과 이 운전자의 움직임이 불일치하는 순간, 이 순간들만을 계속해서 모아서 위로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버전에서 AI가 판단한 것과 사람이 판단한 게 불일치됐다라고 하면은 요 클립만 딱 따가지고 다음 모델 만들고 있는 그 학습 데이터셋에다가 넣어서 이거를 미친듯이 이제 얘를 공부를 시키면 그 다음 버전의 FSD가 튀어나오는데, 이제 요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진짜 미친 거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수백만 대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수백만 대가 하루에도 수백만 킬로미터를 주행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날씨와 모든 도로, 모든 미친놈들을 만나는 그 모든 환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그 실패 데이터들, 그 실패 데이터들을 전 세계에서 긁어 모아가지고 계속 그 다음 버전을 만드는 그 학습 데이터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FSD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거 정말 사람처럼 판단하고 사람처럼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대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테슬라가 로보택시까지 결국에 이게 상용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왜 했는지를 저의 케이스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신호를 못 보는 케이스가 꽤나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게 빈번하다라는 게 한 박스에 계속 타고 다니면은 하루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 정도
물론 현재 기준이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재미있는 건 같은 신호도 몇 시에 거기를 지나가느냐, 이 주변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그 신호등 뒤쪽의 조도가 어떠냐, 해가 지금 어디까지 넘어가 있느냐, 역광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떨 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보고 어떨 땐 비보호 좌회전을 못 보고 어떨 때는 여기 우리 사무실 앞에 내 신호랑 이쪽에서 비스듬하게 나오는 차로의 이 신호랑 이렇게 비스듬하게 신호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요 삼거리가 있는데 요 삼거리도 어떨 때는 내 신호를 잘 봐. 근데 어떨 때는 자꾸 오른쪽 저쪽에서 나오는 신호를 보고 신호 위반을 계속해.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노란불 전멸을 빨간불로 봐. 또 어떨 때는 빨간불이 전멸하고 있는데 그냥 직진으로 뚫어. 자, 물론 이게 그냥 레벨 2 관점, 지금처럼 완전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에 국한해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신호 한번 잘못 보는 거 뭐 무슨 대수야? 어차피 운전자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무 상관없지. 너무 좋지. 물론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로보택시 관점으로 이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아니 이틀에 한 번 꼴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이랑 뭐가 달라 이게. 하루에 한 번 꼴로 지금 차 한 대당 한 번씩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긴데 이거는 로보택시 관점으로 넘어가 버려서 이제 완전히 무인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테슬라가 계속해서 학습을 계속해서 잘 시키면 신호를 잘못 본 케이스 또 뭐를 잘못한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긁어 모아서 학습을 계속하면 언젠간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 얘기에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지금 정도의 수준을 그 완벽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또한 지금 드는 거죠. 왜냐면 테슬라가 이미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차를 몇 년을 팔았는데 한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테슬라가 몇 대고 그들이 긁어 모으고 있는 데이터셋이 어마어마한데 아직도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완벽에 가까운 운전을 할 때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건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E2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로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율주행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거를 계속 뽑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학습을 시킨 거예요. AI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게 있으면 다 뽑아다가 계속 학습시켜서 계속 사람처럼 운전을 하도록 시킨 거야.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이 궁극의 E2로 간다라고 했을 때 맞는 방법일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이 운전을 하는 과정 중에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제어를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운전자의 행동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계속 학습시켰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인지의 문제인지 제어의 문제인지 판단의 문제인지 이게 뭐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또 계속 뽑아다가 계속 그거를 무한대로 학습을 시키는데 그거 말고는 정확하게 얘가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하나씩 뜯어가지고 수정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바로 테슬라가 하는 E2 방식의 가장 큰 약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만을 하는 회사, 애초에 무인 자율주행, 애초에 로보택시를 위해서 탄생한 대표적으로는 웨이모,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포니.ai 그 중국의 자율주행 회사 솔루션을 한국화해서 한국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또 퓨처링크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쓴다? E2는 E2인데 모듈러 방식의 E2를 쓴다. 모듈러 E2를 쓴다. 그래서 뭐 별건 없습니다. 뭐 이게 말 그대로 모듈러예요. E2인데 인지, 판단, 제어 이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다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각각을 E2로 만들고 얘네가 또 상황에 따라서 E2로만 작동할 때도 있지만 룰 베이스 방식으로 최소한 이 상황만큼은 사람을 치거나 이 상황만큼은 신호를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특정 상황만큼은 회사가 정해놓은 대로 요대로 행동해 라고 이제 룰 베이스까지 섞어서 모듈러 E2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정전 사태가 한번 났는데 정전 사태가 났을 때 웨이모들 다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신호가 다 꺼지고 나니까 다 뻗어 있었잖아. 그게 뭐 고장이 나거나 뭐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신호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는 야 신호 안 들어오면 일단 움직이지 마 라고 마지막에 막아놓은 그 기능이 작동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테슬라 FSD는 그냥 막 돌아다녔거든요. FSD는 뭐 룰베이스고 무슨 뭐 모듈러 방식이고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대로 사람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노란불만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데서 아니면은 뭐 단체로 신호가 없는 이런 데서 어떻게 운전하지? 그냥 천천히 돌아다니지 라고 알고 있으니까 테슬라는 또 그대로 그냥 움직인 거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자율주행 같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나마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웨이모도 그렇고 포니 AI, 지금 한국에 퓨처링크가 돌리고 있는 이 포니 AI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이미 수백만 킬로미터를 달렸거든요. 뭐 웨이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웨이모나 포니 AI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회사 다 100만 마일을 달리는 동안 사고가 한 건이 채 안 나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그 웨이모처럼 풀 로보택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조수석에 사람이 타 있어요.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지금 타 있는 상태에서 오스틴에서만 한정적으로 그냥 시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가지고 지금 오스틴에서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10만 킬로미터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 안전요원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 무인자율 택시를 운행하면서 100만 킬로에 하나도 사고가 날랑말랑 하는 거랑, 안전요원이 타 있으면은 사실 막 박을 뻔한 거 스티어링 휠도 몇 번 잡았을 거고, 뭐 긴급 스탑 버튼도 한 번 눌렀을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있었음에도 10만 킬로에 한 번은 사고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테슬라 E2E는 정말 효율적이고, 테슬라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5년 뒤, 10년 뒤 정말 더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한 다음에는 가장 효율적인 완벽한 자율주행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버전에서 이 모듈러 방식으로 이 막 룰베이스까지 합쳐져 가지고 정말 수많은 이 센서들과 함께 이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는 이 회사들의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일단 사고율에서 큰 차이가 나고, 내가 직접 운전을 해봐도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일단 요 영상 이전에 그 한국에서 그 퓨처링크가 포니 AI 시스템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가 직접 체험해본 영상도 원테이크로 끊지 않고 한번 올려드렸었거든요. 강남에서 주행하는 영상이었고, 뭐 골목길, 뭐 강남의 그 뭐 막히는 길들 차 뭐 끼어들기 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유턴하고, 골목길에서 사람 피해 다니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중앙선 넘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 사용하지 말라고. 이런 이제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다 지켜가면서도 지금 물론 한 회사가 돌리는 거기 때문에 키로수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강남에서 지금 그 컨디션으로 4만 킬로 이상을 돌렸는데 아직 사고가 한 번도 안 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퓨처링크 같은 경우도 일단 모듈러 방식의 E2E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각 모듈 단에서 E2E와 룰베이스를 또 이제 혼합형으로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거다. 하드웨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야, 테슬라가 답이다. 비전만이 답이다.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사람이 레이더로 운전해? 사람도 눈으로만 운전하잖아. 그럼 자동차도 비전만으로, 카메라만으로 운전할 수 있어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재밌는 건 결과적으로 사람은 눈으로만 운전해가지고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웨이모가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웨이모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이 운전했을 때보다 사고율이 지금 훨씬 더 적거든요. 압도적으로 적거든요. 이미 지금 단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들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이제 비전 방식으로만 하는 이거는 정말 비용 효율적이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 값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일반 승용차들의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단지 주행 보조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진짜 정말 내가 관리 감독을 이렇게 슬쩍만 해줘도 되는 이 정도의 첨단 보조 시스템을 이런 양산차에 저가격에 만들어가지고 넣을 때는 저게 정말 대단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이 로보택시로 가서는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징 레이더까지 사용해요. 일반 레이더, 이미징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일반 카메라, 라이다, 모든 종류의 센서를 다 총동원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버스 뒤에서 사람이 튀어나온다? 라고 하면은 버스 뒤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까지 판단하겠다라고 거기까지 물고 들어가가지고 이 안전을 생각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지금 로보택시들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거 지금도 이렇게 막 어려워하는데 여기다가 막 눈와 막 비와 뭐 이런 상황에 이게 과연 신호나 차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테슬라 FSD가 정말 막강한 것도 맞고, 현대차보다 양산차 기준으로
네,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한 5년은 앞서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양산차 기준 L2 기준으로는 정말 앞서 나가 있는 거는 맞지만 로봇 택시까지 테슬라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데는 타보면 타볼수록, 그리고 스터디를 해보면 해볼수록 좀 회의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었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트리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테슬라의 FSD 같은 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송창현 대표가 컷 당한 다음에 아트리아 유튜브 채널에다가 막 영상도 갑자기 막 올리고, 우리 이렇게 막 잘하고 있다 이런 거 막 올리고 해가지고 또 이제 막 보고 했는데, 뭐 E2라고 뭐 말은 하고 있으나 사실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학습 데이터 값이 많이 없는 관계로 그냥 거의 이제 룰 베이스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수준이고, 지금 여기 판교에 보면은 아이오닉 5에다가 카메라들 막 달고 위에 라이다 달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들이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아트리아 시스템 넣고, 이제 아트리아 시스템은 카메라랑 레이더, 초음파랑 라이다 이런 거 다 빼고 카메라랑 레이더만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랑 레이더만 가지고 하기에 아직은 충분히 데이터들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이 카메라가 뭐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있는 물건을 봤는데 저기까지가 몇 미터인지 카메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해. 근데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다가 라이다를 하나씩 다들 테스트 차량들이 라이다를 다 달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 라이다 달린 걸로 카메라가 본 게 저 흰색 카니발까지의 거리가 한 100m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라이다가 그걸 딱 보고 이렇게 2차 검증을 좀 해주면서 그런 데이터셋을 또 이제 모으고 다니는 뭐 그런 차량들이 판교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수준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하루빨리 양산차에 집어넣어서 테슬라처럼 일반 사용자들의 이 데이터셋을 좀 모아서 빠르게 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빠르게 마련이 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라는 가정하에 테슬라와는 다르게 그래도 레이더까지는 집어넣은 시스템이라서 그나마 조금 희망적이지 않나 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 자율주행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걸 얘기할 때 앞으로 이제 이 두 가지 축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애초에 목표 자체가 L2, 레벨 2.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라는 거, 운전자가 계속해서 관리 감독은 한다라는 거를 가정에 깔고 가는 L2, 레벨 2 자율주행이 한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운전자가 차에 없을 거다라는 거를 상정하고 만든 이제 레벨 4 이상의 완전 무인 로봇 택시를 하는 요 카테고리가 하나 있는 거고, 이 자율주행은 크게는 두 개로 계속 나뉘어서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L2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든 이 모델을 가지고 이 L4까지 다 커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나중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은 뭐 웨이모나 포니 AI 같은 회사에 비교하면은 아직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나중에 돼봐야 알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자율주행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 테슬라도 E2이고 뭐 웨이모도 E2라고 하는데 뭐가 다르구나, 얘는 모듈러 E2라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볼 수 있고 룰베이스도 함께 사용하는구나, 뭐 테슬라는 오로지 E2만 하기 때문에 이 중간이 블랙박스로서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나가는 게 웨이모 방식만큼 이렇게 샤프하진 않겠구나.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이런 회사들이 있고, 한국에도 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구나. 뭐 퓨처링크도 있고, 그리고 SWM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KGM 차량들 가지고 많이 돌리는데 이제 많이 타봤는데, 사실 그 지금 영상은 올리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에 이거 타봤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 타보지도 않아놓고 타봤다 그러냐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정확히 이 날짜에 타봤다라고 제가 결제 영수증까지 올립니다. 왜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튼 개인적으로 진짜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 업계분들에게 듣는 최신 이야기들, 그리고 스터디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께 또 제 시야에서 또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정말 갑자기 우리 삶 속에 스며들었잖아요. 자율주행 레벨 2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레벨 4 영역에서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관찰하면서 가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